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수능 중국어 리아이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9평 해설 날인데요. 어떠셨나요? 아마 6평 때랑 느낌이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수능 때에는 요것보단 난이도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문제 오늘 해설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늘 나왔었던 그런 똑같은 형태이죠. 자, 얘는 사실 선생님이 이전에 설명했을 때는 얘와 얘, 얘와 얘 이렇게 조합된 것들 옆에다 써놓고 그 다음에 1, 2, 3, 4, 5번 선지랑 맞춰봐라 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제는 우리 친구들도 기초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바로 선지 봐도 정답 골라낼 수 있죠. 그렇죠? 자,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얘 어떻게 읽는다? 그렇죠? 바오라고 읽어요. 그러면 B로 시작하는 거잖아. B 있나 보고 있네요. 그렇죠? 아오라고 되는데 아오 바로 있네. 1번 정답. 그러면 뒤에 볼 것도 없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2번은 번인데 B는 있지만 언자 발음이 대충 없죠? 그럼 정답 아닌 거고 얘는 차이라고 되는 건데 아이라고 끝나는 것도 없어요. 얘는 깡이니까 G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성모 그런 거 없죠? 얘는 자오인데 Z 발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2번 같은 경우 얘는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 같은 거 골라주는 거 우리 성조 배열 공부 참 열심히 했었었는데 우리 공부했던 단어가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거 밑줄 친 거 보니까 용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써놨는데요. 얘는 열심히 공부하다라는 뜻이에요. 발음 어떻게 된다? 용공하고 소리가 나겠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보기 보니까 T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I의 요 점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건데 좀 이렇게 했어. 자, TNT라고 하면 엘리베이터라는 뜻이고 성조 배열 같으네요. 얘는健康이라고 하죠. 그렇죠? 요거 이렇게 되고 건강이야. 얘는 兴趣라고 해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공과 똑같은 거 TNT, 健康 해서 A, B번, 3번이 정답이다. 라고 되는 건데 만약에 A번의 TNT를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健康과 兴趣는 너무나 기본 단어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알고 용공을 알고 있었더라면 정답은 쉽게 나왔겠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얘도 무난했다. 사실 너무 무난해서 실망도 한. 사실 우리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단어 정리 많이 했었었는데 요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야 라고 했었던 건. 근데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우리가 평상시에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얘는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 옳은 거 고르래요. 여러분 보니까 여기 있는 란치오의 요 글자 우리 얘는 지금 무슨 말이야? 농구하다 라고 했을 때 그 농구죠. 그쵸? 앞에 있는 요 글자가 파란색이라고 했을 때 그 란자와 헷갈릴 수 있으니 표시해라 라고 했었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 거 얘는 광보라고 해서 우리 뭡니까? 방송하다라는 말이죠. 근데 A1, B번은 전부 다 잘 들어갔어요.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것 요 부분이었는데 얘도 잘 들어갔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괜찮고 얘는 지금 따지라고 쓰였는데 원래는 따까이 대략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요 할 때 뭐뭐뿐만 아니라 또 뭐뭐이다 라고 쓸 때 쓰는 접속사 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10번은 여기가 틀렸다라는 거고 차오실을 쓰고 싶었나 봐. 슈퍼라는 뜻이죠. 근데 앞에 있는 차오가 우리 깐콰이 빨리 얼른이라는 부사로 쓰이는 요 단어의 앞부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정답은 A, B번이 들어가 있는 1번이 정답이겠다라는 거야. 자,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우선은 한자 표기 옳은 거 고르는 것도 가끔은 조금 얼핏 보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게 출제가 돼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할 때도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기본 단어에서 출제가 됐었고 우리가 항상 얘는 틀릴 수 있어. 얘는 조금 모양이 비슷한 요것들이 있는데 얘와 헷갈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외워줬던 그 부분들이 똑같이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충실하게 기본만 해놨으면 어려운 건 없었다라는 거예요. 3번도 무난하게 패스. 자, 그 다음 4번. 얘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똑같이 했었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뭐였냐면 볼게. 这条裙子 타이 뭐뭐말러. 여러분 너무 뭐뭐하다 라는 건 이 가운데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맞아.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거야. 앞에 보니까 这条裙子 이 치마라는 거죠. 이 치마는 너무 뭐뭐해 라는 거야. 换别的颜色试试. 다른 색깔로 바꿔가지고 조금 한번 입어보자. 뭐 이런 거겠어. 그치? 자, 뒷부분 볼 거 없고 앞부분만 봤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手机看久了
핸드폰을 너무 오래 봤대요, 여러분. 오래 봤대요. 我眼睛都看뭐뭐뭐러. 나의 눈이 모두 어떻게 됐대? 봐서 이런 식으로 됐다. 지금 여기 결과 보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눈이 어떻게 되었을까? 봐서 그 결과 보여주는 거죠. 아마도 눈이 너무 침침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 看不清楚字 하는 것은 글자를 명확하게 볼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얘는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이다 라고 하면 지금은 해설이니까 다 읽었지만 요 앞부분, 여기 부분, 빈칸이 있는 부분만 읽었어도 정답은 쉽게 나오는 거죠. 앞뒤 부분 읽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공부했었던 걸로 본다면 여러분은 딱 감이 왔었어야 돼요. 뭘까? 맞아, 꽃 화자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 꽃 화자에 무슨 기능이 있어? 우선은 명사로 쓰게 되면 꽃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게 되면 화려하다, 색감이 화려하다는 뜻이 있었고, 두 번째가 뭐야? 눈이 침침하다는 뜻도 있다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로 만약에 쓰이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라던가 어떤 시간 따위를 쓰다, 소비하다의 의미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꽃 화자가 꽃으로 나올 리는 없겠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니. 그래서 형용사나 동사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정리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결했으면 됐겠다. 되게 쉬웠던 문제예요. 나머지 1, 2, 3, 4번은 특별한 의미가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요것들이 1, 2, 3, 4번이 정답이 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만 이렇게 공부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5번 볼게. 얘는 A, B에 들어갈 말 알맞은 거 찾아봐라 라고 했죠. 보니까요. 우선 만약에 긴장을 조금 풀어주려면 1, 2, 3, 4, 5번의 선지를 먼저 봐봐봐. 내가 공부했던 게 있나 없나? 보니까 우선 뭐야? 1번에 타오. 우리 요거 공부했었었는데 싶었을 거고, 여기도 따이가 있고 추안이 있죠. 뭔가를 입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포어, 뭔가를 망가뜨리다 라는 뜻도 있었고, 펀도 있네요. 펀은 뭔가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자. 外面天气很冷. 바깥의 날씨가 춥다. 在뭐뭐一件衣服吧. 다시 혹은 더 한 벌의 옷을 이렇게 해라 라는 거야. 바깥이 추우니까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입어야겠죠. 그렇죠? 옷을 다시 입어봐라. 혹은 옷을 다시 좀 걸쳐 입어라. 이런 식이 될 것 같아. 입다 혹은 걸쳐 입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请帮我把这张10块钱 바는 을로 해석된다 그랬어. 나를 도와서. 근데 사실 나를 도와서라고 해석하진 않죠. 그치? 나를 도와서 이 10원을 어떻게 하래요? 이 한 장의 10원을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래요? 2장의 5원으로. 그치? 한 장의 10원짜리를 나눠가지고 5원으로 바꿔주세요. 왜 이런 거잖아, 우리. 그치? 이랬을 때 여기에다가 어떤 동사를 집어넣을까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선은 A부터 봐볼게. A에는 정답이 사실 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추안도 괜찮아. 입다라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입다라는 것도 괜찮고 혹은 타오도 괜찮아요. 여러분, 타오는 우리가 햄버거 한 세트, 예를 들면 세트 하나, 위아래 한 벌의 세트라고 할 때 타오를 쓰기도 하고요. 내지는 동사로 걸쳐 입다의 뜻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 공부했을 때 이 타오 공부하면서 1번 뜻, 2번 뜻이 있는데 2번 뜻 잘 알아놓읍시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번의 정답이 된다면 타오도 괜찮고요. 추안에 그냥 입다라는 추안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B를 볼게. B는 한 장짜리 10원을 이렇게 깨트려가지고 2개로 만들라는 거죠. 그쵸? 이랬을 때 우리가 잔돈으로 바꾸다의 의미가 있는 포어를 기억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정답은 1번이야. 타오와 포가 정답일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펀을 생각했다면 펀은 하나를 깨트려가지고 뭔가를 2개로 만들다기보단 그냥 나누는 거야. 우리 이거 나눠 먹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나누다의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잔돈으로 바꾸다에 해당하는 요 포어까지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것도 우리 심화 때 공부했었던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에요. 어휘가 지금 끝났어요. 여러분, 5문제가 끝났는데 사실 어휘가 이렇게까지 쉽고 간단하게 끝난 적은 없었다. 우리가 대부분 요 앞에 문제 요거 풀 때 요거 하나 틀리겠는데 이거 뭐지? 2번인가 3번인가 헷갈리고 이랬었거든. 근데 5번까지도 상당히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 만약 5번까지 풀었을 때 난 좀 어려운데? 라는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 기본기가 약간 부족해.
알았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어휘 정리 한번 다시 하시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을 조금 잔단하게 쌓아놓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야, 어휘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6번은 대화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 항상 A, B 대화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고르는 문제가 6번에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보니까요. 어떻게 됐어? 你好, 这个座, 이 座라는 글자 알아두기로 했었지? 얘는 좌석이라는 단어야. 이 좌석은 我的, 내 거입니다. 你看, 너 봐라. 这是我的票, 이건 내 표다, 티켓이다 라고 했어. 아, 对不起. 미안합니다. 我的座在前面.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대요? 앞쪽에 있군요. 我坐错了. 내가 잘못 앉았습니다. 어떻게? 이 항. 여러분 이거는 싱이 아니야. 싱은 좋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싱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근데 이 항이라는 건 한 줄이라는 말이야. 내가 한 줄을 잘못 앉았구나 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자리인데 남이 앉아있고 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 뭘까? 그렇죠. 1번이 정답이겠네요. 그치? 얘는 몇 개의 단어만 알고 있으면 금세 풀 수 있었어. 우선 이런 거. 잘못 앉다라는 말. 그치? 做错了. 이거는 기본이지. 그치? 주어가 좌석이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 알고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얘도 괜찮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7번이야. 자, 7번이 요즘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고 있죠. 병음을 보고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음 문제 같은 건 난이도가 좀 낮아서 우리 항상 1점이죠. 그치? 봐볼게. 这个星期六我们去看电影怎么样? 这个星期六니까 이번 토요일이겠네. 이번 토요일에 우리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때? 怎么样? 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B가 대답을 해요. 这个周末我很忙. 요거 괜찮지? 이건 뭐야? 바쁘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이 친구가 뭐뭐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바쁘대요. 可能不行. 아마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거절하는 대답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1, 2, 3, 4, 5번을 보니까 거절하는 말 不好意思, 죄송합니다가 눈에 딱 보이죠. 정답은 2번이겠다. 1번, 3, 4, 5는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거라 패스할게요. 근데 부지엔 부산 요거 알고 있을까요? 만나지 않으면 흩어지지 않는다. 너가 올 때까지 기다릴게 라는 대답이죠. 그치? 그래서 5번 요것도 하나 정리. 자, 그러면 8번. 샤오리의 SNS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한글 선지죠. 선지가 한글로 되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더 글 빨리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여기서부터 읽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게. 선생님 여기서부터 읽어볼게. 만약 선생님이었다면 이 문제를 그냥 문제 읽고 여기서부터 봤을 거야. 봐봐. 我快毕业了. 나는 快뭐뭐뭐러 곧 뭐뭐다라는 말이죠. 저는 곧 졸업을 합니다. 所以下星期天 다음 주 일요일에 要离开宿舍 기숙사를 떠나려 합니다. 라는 거죠. 리카이라는 단어도 필수 단어 알아두기. 我有些只用过几次的东西까지가 딱 여기 요우에 걸리네요. 그렇죠? 나는 어떤 뭐뭇들이 있대요. 근데 뭐뭇들? 단지 사용했던 단지 몇 번을 사용했던 물건들이라는 거죠. 그치? 어떤 그런 물건들이 不需要了 필요가 없대요. 想送给大家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 여기까지 읽고 밑으로 가셔도 돼요. 여러분. 중간까지 읽고 가셔도 되고 만약에 얼마 안 남았다 싶으면 좀 더 읽어봐도 돼. 볼게. 大家如果用得上이라고 했죠. 여러분 만약에 用得上이 부분은 뭐냐? 쓸모있다, 쓸만하다라는 뜻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좀 쓸만하다면 明天下午可以来我的宿舍. 내일 오후에 나의 기숙사로 오셔가지고 스스로 가져가세요. 라고 되어 있네. 쯔지 나라고 되어 있죠. 내가 갖다 주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가져가래요. 그리고 지금 이거 파는 상황 아니고 준다는 거죠. 그렇죠? 니네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와서 가져가라 라는 거야. 자, 그럼 볼게. 자, 샤오리는 컵, 사전, 책가방, 의자를 팔려고 한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치? 그 다음에 물건을 살 사람은 내일 기숙사로 찾아가면 된다. 근데 여기서도 살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샤오리는 졸업할 예정이어서 기숙사를 떠날 것이다. 아까 우리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정답은 나왔겠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겠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요령은 만약 나는 시간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선은 여러분 이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주는 거잖아. 대화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중간까지 보세요. 혹은
첫 번째 요 줄까지 읽어보고 혹시 여기서 정답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 읽고 밑으로 내려가도 되고 나는 그래도 좀 더 읽을래 라고 하면 한 줄에서 두 줄 정도 읽어주고 밑으로 내려가도 돼. 그래도 정답이 튀어나오려면 다 튀어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정답이 안 나왔다 싶으면 밑에를 여기를 더 이어서 읽다 보면 정답 금방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 아까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라고 했었던 거랑 스스로 가져가세요 라고 했었던 부분이랑 그 정도만 여러분이 해석을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광고문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아보래요. 여러분 이렇게 없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거지. 그치? 자, 이런 걸 딱 보면은 매번 우리 시험 때마다 나오고 있는 유형이죠. 광고문 이해하는 거 이런 거요. 자, 이런 걸 보면은 광고문은 사실 간단하잖아. 여기에 上课时间, 上课地方, 上课内容 뭐예요? 수업 시간, 수업 장소, 수업 내용, 报名方法 이것도 늘 나왔던 거야. 등록하는 방법 이런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걸 자세히 읽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여기에 정보가 있으면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자, 보니까요. 이렇게만 눈으로 대충 봤어. 아, 이거 수업과 관련된 거구나 라고 얼른 눈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怎么报名 있었죠. 그치? 어떻게 등록을 하는 건지. 그 다음 在哪上课 아까 수업하는 장소도 우리가 얼핏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 周末有没有课 주말에 수업이 있냐 없냐 아까 수업하는 시간에 올라가서 여기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치? 주말에는 쉰대요. 一个班有多少人 한 개의 반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느냐. 그죠? 정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인원수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겠다 하는 거지. 그치? 5번 한번 살짝 보면 什么时候开始学 언제 그 배우는 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 아까 여기 시간 나와 있었으니까 찾아볼 수 있겠죠. 그쵸? 이래서 정답은 4번이겠다. 이것도 괜찮죠? 그쵸? 자, 그 다음 10번이에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한글 선지네요. 여러분이 조금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것들. 위에 올라가니까 A, B, A, B 대화야. 얘도 여러분 아까처럼 A와 B만 읽고 우선 내려가도 돼. 아니면은 나는 좀 괜찮아 그러면 다 읽어봐도 좋고. 그치? 우리는 A, B 두 개만 한번 읽어볼까? 웨이, 니 따올러마? 여보세요? 너 도착했니? 我现在刚下地铁. 뭐야? 나는 지금 막 지하철에서 내렸어 라고 했어. 아, 이 사람이 지하철에서 내렸대. 往外走呢? 이거 뭐야? 바깥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치? 아, 나 지하철 내려서 바깥쪽으로 걸어가고 있어. 我们约好的是 우리가 약속했던 것입니다. 뭐래요? 10点在西安路站见, 对吧? 라고 했어요. 10시에 시안루잔에서 만나는 거 맞지? 라고 확인하네요. 아, B가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바깥으로 걸어오면서 약속 시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치?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A. A는 약속 시간을 착각했다. 이거 아직 이런 내용 안 나왔고. 2번 B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정답 맞나요? 맞아요. 그럼 정답은 2번이다.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자, 근데 볼게. 3번 B는 시안루역에 10분 일찍 도착했다. 이런 말도 없고요. A는 B에게 약속 장소를 바꾸자고 전화했다. A는 시안루역에 처음 와서 방황을 헷갈렸다. 여러분 뒤에 거를 읽어보면 이게 좀 판별이 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정답이 2번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필요는 없겠다. A가 했던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对,但是我做错方向了. 이거 하나는 알아두기. 이게 뭐야? 내가 방향을 잘못 탔다. 이런 말이겠죠. 그쵸? 방향을 잘못 탔어. 10点不一定能到. 10시에는 반드시 도착하기는 힘들 거야 라는 말이지. 10시엔 도착하기가 힘들 것 같아. 怎么办? 어쩌지? 라고 하니까 B번이 你别着急. 너 조급해하지 말아라. 我在西安路站附近. 내가 시안루잔 근처에서 一边 한편으로 뭐하고 한편으로 뭐하고 동시동작이겠죠? 커피를 마시면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你到了再给我打电话. 너가 도착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 전화를 좀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었겠다. 요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우리 친구들이 금세 풀 수 있을 만한 곳에 정답을 숨겨놨네요. 얘도 1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매번 이런 11번과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 읽기 전에 보기 안에서도 순서를 맞춰볼 수가 있었어요. 그치? 한번 봐보자 그러면. 我可以把它介绍给你. 내가
할 수 있대요. 뭐를? 그라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오나 봐. 그치? 그를 너에게 소개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이야. 이런 말. B는 我想在网上开一个商店. 나는 말이야 인터넷상에서 상店하면 상점이죠. 그쵸? 가게를 하나 오픈하고 싶다. 상점을 하나 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서 또 10번에 뭐래요? 有人能教教我就好了. 어떤 사람이 나한테 조금 알려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이야. 좋을 텐데 이런 거. 자, 여러분 순서 맞출 수 있겠어? 선생님 생각에는 읽어보지 않아도 B, C, A일 것 같아. 정답이. 왜? 이 사람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상점 열고 싶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이 방법을 잘 모르는 거. 이건 선생님 추측이지만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알려줄게 이런 말 했겠죠? 내가 너한테 그 사람을 소개시켜줄게 이런 말.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답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예상을 했다면 또 보는 거지. 你毕业后打算干什么? 너 졸업한 후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因为现在大家喜欢在网上买东西. 왜냐하면 현재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인터넷상에서 물건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고 싶어 라는 거지. B번 들어갈 것 같고. 这是个好主意. 뭐예요? 이건 참 좋은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했던 이 부분도 알아두세요. 你开始准备了吗? 너 준비를 시작했니? 라고 물었어. 还没呢. 아직 못했다. 이것만 봐도 왠지 C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치? 아직 못했어. 이 방면에선 这方面我不太了解. 내가 그다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가 들어가는 거죠. 我有一个朋友. 내가 친구 한 명이 있대요. 在网上开了个商店. 인터넷상에서 상점을 열었던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있더라. 내가 걔를 너한테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데가 들어가면 좋겠지. 그치? 그랬더니 이 사람이 太好了,谢谢你了. 너무 좋다. 먼저 너한테 참 고마워. 라고 인사했네요. 정답은 아까 이렇게 순서대로 돼서 4번이 정답이겠다라는 겁니다. 얘도 괜찮죠, 여러분?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 A, B 들어갈 말 골라보래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대화를 좀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밑에 선지가 중국어로 되어 있죠. 그렇죠? 위에부터 볼게. 这种咖啡, 이 커피는 종이라는 건 종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커피는요, 이렇대요. 您可以再拿一瓶. 너는, 당신은 한 병을 더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 이 종류의 커피는 여러분 그렇게만 보고 밑에를 얼른 보니까 여러분 쭉쭉쭉쭉 해석 잘 되죠? 괜찮아요. 맛이 아마도 좀 쓰다 이런 말. 最后一瓶. 이것은 최후의 마지막 한 병이다. 얘는 뭐예요? 有买一送一活动. 有活动. 행사가 있다. 어떤 행사? 하나를 사면 하나를 주는. 그렇죠? 하나를 사면 하나를 주는 그런 행사가 있다. 그래서 너가 한 병을 더 가져와라 이거 아니겠어? 그치? 그래도 이 사람이 第二瓶不收钱啊. 두 병째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가가지고 가져올게요. 라고 한 거야. 그쵸? 여기만 봐도 4번이 정답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보니까 니칸, 근데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해도 sigma 괜찮나요? 하고 물어본 거죠. 남자가.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没关系, 괜찮아요. 只要是这种咖啡. 이러한 커피의 종류이기만 하면 而且价格一样, 가격만 같다면 됩니다. 이런 거야. 이런 종류의 커피이고 같은 종류의 커피이고 가격만 같다면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 이 사람? 这是味道不一样的. 이거요. 맛이 다른 건데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커피 맛을 우유였다면 커피 맛 우유가 1+1일 수도 있는데 딸기 맛을 가져온 거죠. 그래놓고 딸기 맛도 사실 괜찮아요. 이거 맛 다른데. 그랬더니 그냥 우유 종류이기만 하면 되고요. 가격만 같다면 괜찮아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비슷하게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다라는 거고 나머지 것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별로 어려운 거는 없었다. 우리가 다 배웠었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마 해석도 용이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13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어. 자, 얘는 밑에가 한국어 선지네요. 그러면 위에 거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되겠다. 볼게. 알맞지 않은 거 골라주는 거야. 同学们今天晚上去的是王府井 여러분 하고 오늘 저녁에 가는 것은 왕푸징입니다 라고 했어요. 有意思吧? 아, 오늘 저녁에 갔던 것은 왕푸징이다. 有意思吧? 재미있었죠? 라고 했어. 我来说一下明天的安排. 제가요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릴게요. 내일의 일정을, 내일의 안배를 말해주겠대요. 上午去故宫 오전에는 구궁에 가고요. 下午 오후에는 이허위엔에 가겠다. 여러분 이런 거는 여기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잘 봐둬야 돼. 오전에는 어딜 가고 오후에는 어딜 가고 이런 정보들 있죠? 그런 것들 잘 봐둬야 돼. 晚饭后 저녁밥 후에, 저녁 식사 후에는 看京剧 경극을 보러 가겠대요. 본대요. 大家明天可以在2楼吃早饭. 여러분 내일은요. 2층에서 아침밥을 먹을 수가 있대요. 我们上午9点 우리 오전 9시에 在1楼门口见 1층 문 앞에서 만납시다 라고 했어요. 정보가 되게 많은 거야. 现在回房间好好休息吧. 지금 방 안으로 돌아가가지고 뭐래요? 휴식을 좀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읽으면 대충 아, 내일의 일정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글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러면 1번 봐볼게. 오늘 저녁에 왕푸징에 갔다. 알맞지 않은 거 골라주니까 여러분 얘는 정답이 아닌 거지. 근데 이런 걸 잘 못 봤으면 1번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2번 꾸궁과 이허위에는 내일 갈 예정이다. 맞죠? 오늘 오전 9시에 1층에 입구에서 모인다. 내일 오전, 그치? 그러니까 맞는 거야. 내일 아침 식사는 2층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경극은 내일 저녁 식사 전에 관람하는 게 아니라 저녁 식사 후에 관람을 한다고 했었죠. 그치? 정답은 5번이겠다. 얘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这次旅行拍的南山风景照片给我发几张吧. 여러분 이거 사진 보내주는 그런 글이거든요. 매번요 나왔던 유형 중에, 그러니까 유형이라기보단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둘이 꼭 사진을 찍어요. 그래놓고 너 그때 찍었던 사진 나한테 좀 보내줘. 고마워.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요것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얘도 볼게. 이번 여행에 찍은 남산 풍경 사진 给我发 나에게 보내다 라는 말이지. 몇 장을 좀 보내봐라 라고 했어. 你不是也拍了很多吗? 너 아니었니? 뭐가 아니었대? 너도 많이 찍었던 거 아니야? 왜 나한테 보내달라고 하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是啊, 맞아. 我本来想找一张洗出来. 나는 원래 하고 싶었대요. 뭐를? 한 장을 찾아가지고 씨는 여러분 현상하는 거야. 사진을 현상하는 거거든. 사진을 현상해서 내오게 하고 싶었는데 但是 그런데 이러이러했어. 你拍的一定比我好. 너가 찍은 그 정도가 반드시 나보다는 좋을 거야 라는 거지. 내가 여러 개 찍은 거는 맞는데 그래서 한 장을 뽑아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랬다 라는 거죠. 너가 나보다 잘 찍었을 거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어울리는 말 뭘까? 没有一张不好看. 없대요. 한 장이 없대요. 그치? 여러분, 이건 뭐야? 不好看은 보기 좋지 않다라는 거는 보기 좋지 않은 한 장이 없다. 다 좋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걸 골라주니까 1번이 정답이겠네요. 또 얘도 바로 나왔네? 응? 보기 좋지 않은 한 장이 없다. 다 보기 좋다. 라는 말이었으니까. 그리고 2, 3, 4, 5번을 보니까 나이장 또부만이 어느 그 한 장도 어떻대요? 다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어느 한 장도 다 그냥 별로야. 이런 말이었겠네. 3번은 没有拿的出手的 뭡니까? 여러분, 拿得出手라는 말은 나는 꺼내고 잡는 거지. 그치? 出手는 손을 내미는 거거든. 내세울 만한 게 없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拿得出手는 내세울 만하다라는 말이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가 되는 거죠. 그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뽑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밀 만한 것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거. 一张也找不出来. 한 장도 찾아내지를 못했다.
拍的都不怎么好不怎么는 별로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찍은 것이 뭐야? 모두 어떻대? 별로 좋지가 못하다라는 말이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아까 3번에 있었던 나더 추쇼 이런 식의 표현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읽어볼게요. 今天人很多啊. 오늘 사람이 많다. 我们明天再来吧. 우리 내일 다시 오자. A가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B가 뭐래? 这家餐厅我来过几次. 이 식당은 내가 여러 번 와본 적이 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 지금은 이제 대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주고 이런 거니까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 직접 공부를 하실 때에는 우리 이렇게 내용 A, B 대화에 썼던 이런 문장들이 나중에는 문법 문제에 나와요. 요게 그대로 이렇게 뽑아져가지고 지츠의 포인트를 맞춰서 어순을 바꾼다던가 혹은 주어보다 앞에 튀어나왔던 쩌지야 찬팅을 지금은 특정적인 걸 쩌를 써가지고 만들었죠. 잘 썼는데 얘를 불특정적인 명사로 만들어가지고 문법 문제에서 틀리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문장을 봤을 때에는 꼼꼼히 하나씩 읽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아셨죠? 꼼꼼히 보세요. 좋아요. 자, 每次人都是这么多. 매번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我们可以不在这吃 뭐야? 우리는 여기에서 밥을 먹지 않겠다. 买了带走. 사갖고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 먹지 않고 포장을 해가겠다는 뜻인가 봐요. 그랬더니 A가 싱 我们点2个菜带走. 여러분 点 차이 공부했었죠? 음식을 주문하다라는 거였어요. 음식을 2개 주문해가지고 가지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따이저우라고 하는구나 까지 알아놔야겠네. 그랬더니 알맞은 건 내용 골라주래요. 쭉 읽어보니까 5번 A 和 B 今天不在这家餐厅里吃. 뭡니까 이게? A는 B와 오늘 이 식당 안에서 먹지 않는다. 정답이네. 그쵸? 왜? 따이조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 5번이 알맞은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른 것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16번.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해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인 것 같아?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걸 펼쳐놓고 있는 거 보니까 왠지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그치? 따지야. 이런 식의 추측은 사실 필요 없죠? 그쵸,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따지야 씨의 따티카. 따티카 뭐지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봤을 때 이걸 안 보고 그냥 보려고 하면 단어 같은 거 막히면 우리 긴장할 때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얼핏 봤는데 밑에 이런 별단어가 있으면 별단어부터 확인을 해봐. 아, 이거 지금 답안지에 대한 내용이구나. 한번 봐야지. 이렇게 보면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움찔하는 건 없잖아. 그치? 볼게. 여러분, 시의 답안지를 쓸 때요. 一定要注意, 반드시 주의하세요. 라고 했어. 시의 错的话, 뭐야 이게? 잘못 썼다면 이라는 거지. 必须换答题卡,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답안지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不能擦掉. 차디어는 뭐냐 여러분? 지워버리다지. 그치?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여러분 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 구멍이 뚫려져 있지만 비슷한 내용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需要还卡的同学. 답안지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학생은 别说话, 말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请举手, 손을 들어라. 여러분 익숙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我去给你们换卡. 내가 너희들에게 가가지고 답안지를 바꿔주겠다. 라고 했어요. 你们 이렇게 하면 就行了. 너희들은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거야. 답안지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답안지를 바꾸고 싶은 친구들은 말하지 말고 손을 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바꿔줄 거고 너희들은 이렇게만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5번. 在新的卡上重写. 新的卡上은 뭐야? 새로운 답안 카드 위에다가
새롭게 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5번이겠고요.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았어요. 별로 어려운 거 없었고 요 단어가요. 쫑이라고 읽히면 얘가 형용사로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형용사로, 그렇죠? 이렇게 써볼게. 형용사로 무겁다라는 말이거든.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종하고 읽어줄 수도 있어. 그러면 새롭게라는 뜻이기도 해. 새롭게. 요것도 하나 알아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롭게 쓰다라고 하는 종으로 읽혀야 되겠지. 그치? 종시에라고 읽으면 되겠다라는 거야. 요거서 5번도 이렇게 골라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7번입니다. 17번은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진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17번에서 이제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매번 문제를 풀다 보면은 17번에서 밑줄진 부분 요 부분이죠. 真有你的의 의미를 여러분이 1, 2, 3, 4, 5분에서 찾는 거였거든요. 대부분 여기에서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17번을 맞았네 틀렸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6모 때도 그렇고 7모 때도 그렇고 아니 9모 때도 그렇고 17번의 이 문제 유형 형태가 우리가 늘 공부하고 알고 있었던 것에서 출제가 됐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은 그냥 해석을 했을 때 나오는 겉뜻 있죠. 그 뜻을 보면은 1, 2, 3, 4, 5번을 유추하기가 좀 힘들어요. 안에 들어있는 속뜻을 알고 있어야 됐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얘는 충분히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에서 해결되는 것들. 아마 수능 때도 요 정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선생님 생각에는 17번이 수능 때 요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쓰면 좋겠냐면은 너무 안심하진 말자. 안심하진 말기. 요번이 이랬으니까 그때도 쉽겠지?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 대충이라는 생각은 또 하지 말기. 우리가 수업 때 늘 정리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죠. 그것들 다시 한번 잊지 않게 수능 전에 한 번 더 읽어보고 정리했으면 좋겠고 너무 마음을 가볍게 먹었다가 또 끊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쉽잖아. 공부 이만큼이나 했는데 그러니까 수능 때에서는 17번 정도 우리가 잘 풀 수 있게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기. 이번엔 좀 쉽게 나왔었던 형태인 거야. 자, 真有你的라고 하면 무슨 말이었어? 너 진짜 대단하다라는 소리였었죠. A, B 대화 읽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은 니 커전 리하야. 너 진짜 대단해 라고 했던 A번과 3번을 연결지어서 그러니까 A가 있었던 요 말과 3번을 연결지어서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얘는 쉽게 해결이 됐었던 애였어요. 그쵸? 여러분도? 나머지 2번, 4번, 5번 내지는 1번 요것도 무난하죠? 별로 볼 건 없었습니다. 얘는요, 읽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요거는 3번이다.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자, 18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읽어봐야 될 것 같아. 昨天你说头疼. 어제 너 말했다. 뭐라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을 했대요. 很早就回家了. 일찍, 되게 빠르게 일찍 집에 돌아갔는데 现在好些了吗? 지금 좀 나아졌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好多了, 많이 좋아졌어. 吃了医生给我开的药后. 吃了药네요. 그렇죠? 약을 먹었던 후에. 근데 어떤 약? 이러이러한 약이에요. 의사가 나에게 처방해준 약. 그치? 자, 이러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니고 요 카이가요. 운전하다라고 할 때도 쓰는 동사죠. 카이처 할 때도 쓰는 단어예요. 혹은 카이초왕, 창문을 열다라고 할 때도 쓰는 단어예요. 근데 약을 처방하다라고 할 때도 카이라는 말을 쓴다. 나중에 구멍 뚫어놓고 집어넣으라고 할 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 요 카이는 하나 정리해 놓기. 자, 약을 먹은 후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아야, 그럼 좋다. 看起来药很有用. 보아하니 약이 어떻대요? 쓸모가 있구나. 효과가 있구나 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 疼的没昨天那么严重. 아픈 그 정도가 어제만큼의 그러한 심각함이 없다. 이런 거죠. 그치? 정답은 2번으로 쉽게 나올 수가 있었다. 다른 것들도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 1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요것도 우리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 아까 17번이 그랬다면 19번도 그런 거죠. 그렇죠?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이렇게 한 두 문제 정도가 항상 우리를 좀 어렵게 했었습니다. 자, 19번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 你说穿红色的衣服 니 종추안이네요. 너는 늘 입는데요. 어떤 걸? 홍서드 이프 빨간색의 옷을 늘 입는데요. 이 종이라는 게 항상 자주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걸 알고 또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자주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 자, 看样子 보아하니 你很喜欢红色吧? 너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때의 반은 추측으로 쓰인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B가 말을 해요. 我红色的衣服多了去了라고 했어. 나 빨간색의 옷은 이래 라는 거지. 이 취를 진짜로 가다라고 해석을 하면 방법이 없죠. 그렇죠? 多了去了 자체는 뭐예요? 세고 셌다, 널렸다의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치? 요거 요렇게 연결지어서 알아야 되고요. 앞에 나온 요거를 우리가 A라고 본다면 A는 널렸다 이런 말이야. 그치? 그럼 빨간색의 옷은 진짜 많아. 널리고 널렸어 라는 말이니까 이 사람이 아까 너 빨간색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 나 빨간색 옷 진짜 많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말에 수긍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진 말을 골라야 돼. A, B, C, D를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있고 잘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원래는 그래야 돼. 그치? 그래갖고 우리가 헷갈려야 되는 거잖아. 소거하면서 얘일까 이렇게 찾았어야 되는 거였었는데 이번에 A, B, C는 좀 무난했습니다. 봐볼게요. A, 说了也白说. 말했는데도요. 괜히 말했대요.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이때 여기 A에서는 이 by의 쓰임을 알고 있어야 되고 by는 원래 하얗다는 뜻이 있죠. 흰색 할 때 그런 건데 괜히란 뜻도 있는 애예요. 헛되이. 그래서 by 说 괜히 말하다, 헛되이 말하다, 말해도 소용없다의 뜻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A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B, 让你说着了. 너로 하여금 说着하게 했다. 무슨 말? 네가 딱 알아맞혔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아, B번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처음 봤어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을 테지만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话是这么说. 말은 이렇게나 할 수 있지. 말은 그렇게나 말하지. 이거 뭐야? 말이야 그렇지만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A번과 C번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 D. 你算是说对了. 만약에 A번, B번, C번이 막 헷갈렸다고 한다라도 D번을 보면 너가 뭐뭐인 셈이다죠. 说对了. 말로 잘 맞췄다라는 거야. 네가 잘 맞춰 너가 잘 맞추어서 말한 셈이다 라는 말이잖아. 그걸 말하면 뭐야? 네가 옳다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D번도 정답이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 이런 거. 자, 19번을 풀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A가 했던 말에 내가 동의를 할 건지 반대를 할 건지, 그쵸? 그런 식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답변들을 잘 정리를 해야겠고, 그치? 지금 읽어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 사실 조금 늦었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이미 이 덩어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시험에 가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야 빨리빨리 풀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것도 제가 교재에 정리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요것도. 자, 그 다음 20번. 빈칸에 들어갈 말 골라달랍니다. 볼게요. 太热了. 너무 덥다. 今天最高气温有35度呢. 오늘 최고 기온이 뭐래요? 35도이다 라고 했어. 그치? 真的吗? 진짜? 这才6月. 지금 이제서야 6월인데 天气怎么热得这么快呀? 뭐야?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나 빨리 더워지는 거지? 근데 A가 이런 말을 해요. 那样天气就会凉快一点的. 그렇게 되면 날씨가 어떻게 된대? 凉快는 시원하는 거죠. 조금 시원해질 수 있을 건데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날씨가 되게 더운데 이러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면 날씨가 되게 시원해질 텐데 라는 거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너무 더운 날에 어떻게 하면 좀 시원해지나요? 비가 한번 쏟아지면 좀 시원해지지 않아? 그쵸? 그런 걸 상상해 보는 거야. 그러면서 보니까 要是能下雨就好了. 만약에 비가 내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는 말이 들어가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다. 다른 것도 뭐 괜찮습니다. 뭐 펑샤 이거 뭘까? 황사죠. 그렇죠? 모래바람이라고 해서 펑샤는 모래바람 황사고요.
밑에 거 여기 산 이건 뭐야? 우산이죠. 그쵸? 이런 거야. 단어들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요것도 금방 튀어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답이. 자, 2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보기에서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볼게. 从手机地图上看. 手机地图 이거 뭐예요? 핸드폰 지도예요. 핸드폰 내비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 지도상에서 보니 地铁和 이거 뭐예요, 여러분? 12번 버스가 되겠네. 그쵸? 여러분, 우리가 버스의 번호를 셀 때에는요, 길로자를 써요. 이게 버스의 번호를 세는 뭐뭐번, 1, 2번 버스, 05번 버스라고 할 때 그 번자를 버스의 번호를 셀 때는 루자를 써줍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지하철과 12번 버스 또能到那儿 그곳에 갈 수가 있대요. 지도에서 보니까 我们要坐哪个 우리 어느 것을 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12루, 그죠? 12번은 이러이러이러해. 我们坐地铁吧. 우리 지하철 타자라고 했어. 그치? 지하철도 가고 버스도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이 사람은 지하철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12번 버스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치? 볼게. 在方便不过了. 여러분, 在 동그라미, 不过了 동그라미. 이건 뭐야? 가운데에 낀 형용사가 매우 그러하다는 거거든. 그러면 方便은 편리하다지. 되게 편리해라는 소리야. 정반대의 대답을 말하고 있으니까 A번은 정답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다음 B는 뭐래? 每半个小时才来一辆. 每半个小时니까 30분. 매 30분마다가 되겠네. 매 30분마다 그제서야 한 대가 온다라는 거야. 30분 간격으로 버스가 있다는 건 되게 불편한 거죠, 여러분. 그치?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거잖아. 왠지 B번은 정답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经过的地方总是堵车. 经过는 경과하다, 넘어가다라는 소리거든요. 넘어가는 그런 장소마다 줄곧 어떻대요? 堵车, 차가 막힌대요. 역마다 차가 막힌다. 뭐 이런 식이겠지? 지나가는 장소마다. 그래서 불편해. 그러니까 10번 정답인 것 같고 人少不说还不用换车. 사람이 적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차를 바꿔 탈 필요도 없다. 이거는 장점이죠. 어떤 탈 것에 대한 장점이에요. 그러니 B번과 C번, 3번이 정답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도 여러분 잘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미리 좀 단어를 알아둬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짜이 북구얼러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뚜처가 차가 막히다라는 뜻이었어. 환처 차를 바꿔 타는 거야. 이런 거. 그 다음 위에 있었던 리앙이라는 건 차량을 셀 때 쓰는 양사지 한 대, 두 대라고 할 때 그 대에 해당하는 뜻이었어. 이렇게. 자, 그 다음 22번 볼게. 자, 사진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제 22번부터 문화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중국 문화. 자, 그러면 21번까지 풀었을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땠어요, 여러분? 괜찮았다. 그치? 원래 의사소통 영역은 우리 친구들이 항상 뭐랄까 정답률이 높은 부문 중에 하나야. 응, 그치? 자, 그런데 항상 17번, 19번 정도에서 우리를 조금 어렵게 하는 것들이 출제가 됐었었는데 그게 조금 무난했기 때문에 이번에 난이도가 하처럼 느껴졌던 거지. 그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긴 그러다고 했어. 그치? 꼼꼼하게 확인하고 단어 정리도 해고. 그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문화 문제 한번 봐보자. 여러분, 문화는 지문이 좀 길어요. 그쵸? 앞에서 했던 것보다 지문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왠지 어려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단어가, 지명 단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왠지 조금 더 낯설단 말이야. 우리한테 느껴지는 게. 하지만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가요. 문화 같은 경우가 정답이 좀 빨리빨리 튀어나와요. 어려운 단어에서 정답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단어로 이루어진 곳에서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같은 경우도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긴장하면 안 보인다. 해석이 잘 안 돼요. 아셨죠? 봐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 맨 처음에 시험지 딱 받아들인 다음에 21번까지 너무 신이 난 거야. 그쵸? 여러분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신이 났어. 그래서 22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뭐야? 지문 되게 기네 해놓고 1, 2, 3, 4, 5번의 선지를 선생님이 먼저 본 거야. 보니까 시호, 타이산, 장江山下 뿌달라고? 왜 포탈라궁전? 4번 포탈라궁전이거든요. 포탈라궁전이 왜 나왔지? 人民大会堂, 인민대회당 이런 말이 왜 나왔지? 어렵겠는데? 한 생각을 선생님이 한 거야.
이렇게 하고 지문을 읽어보고 김이 빠졌어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선지를 이렇게 먼저 보고 긴장하는 이런 건 프로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선지 같은 거 눈으로 한번 슬쩍 보시고요. 그냥 긴장 같은 거 하지 말고 아까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보라고 했잖아. 여기 앞뒤를 보되 A번부터 한 요 정도만 여러분이 보셔도 정답은 잘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보라는 거야. 자, 그럼 봐볼게 우선은. A부터 한번 봐보자. 여기서부터. 这是我在桂林拍的照片,不错吧? 이것은 이다. 내가桂林에서 찍은 사진. 괜찮지? 좋지? 라고 했어. 그랬더니 真漂亮. 야, 진짜 이쁘다. 不过你为什么是拿着钱拍的呢? 그런데 너 왜 손에 들고, 그러니까 돈을 손에 들고 찍은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사진 잘 보이세요?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사람이 2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왜 돈 들고 사진을 찍었어? 하니까 你好好看一看人民币上的画 이라고 했어. 너 좀 잘 봐봐라. 뭐를? 인민폐상의 그림을 좀 잘 봐보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을 잘 보라는 거죠. 和后面的风景一样呢. 뒷면에 있는 그런 풍경과 똑같네 라고 하는 거지. 그치? 你知道吗? 너 아니? 人民币背面有很多风景. 인민폐 그 배경에는 많은 풍경들이 있대요. 比如 여러분 이건 뭐야? 예를 들면이라는 말이지. 그치? 예를 들면 1원에는 시후가 있고 5원에는 타이산 그림이 있고 10원에는 장지양산시 아까 여기 나왔었죠. 그쵸? 그게 있고요. 20원에는 꾸이린 50원에는 뿌달라궁이 50원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00원, 100원에는人民大会堂이 있어 라고 한 거지. 자, 그럼 뭐니? A번이 지금 길게 말했지만 화폐마다 그 배경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틀리면 안 되는 게 20원? 꾸이린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정답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20원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됐다는 거야. 얘가 뭐래? 暑假我打算去 여름방학에 내가 이 장소에 갈 계획이다. 我也要像你这样 나도 너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 아, 비가 가려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너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 拿着5元人民币. 아, 내가 5원의 인민폐를 들고 너처럼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A가 가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B가 가려고 하는 장소. 5원에 있는 장소, 5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5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5원은 타이산 그림이 있어야 되니 정답은 2번이겠죠. 그쵸? 요런 겁니다. 정리. 자, 22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우선은 내가 모르는 단어 이런 거 보고 긴장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 밑줄이 있었으면은 앞쪽에서 했었던 요 사람이 하는 대화만 좀 잘 보면 정답은 나올 수 있는 거고 꼼꼼하게 잘 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쵸? 요겁니다. 자, 23번도 한번 봐볼게요. 중국 문화 문제가 나오면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선지에 꼭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사람의 작품 수, 작품 소재, 작품 평가, 출생 연도, 활동 분야 이런 것들이 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5가지를 말하려고 할 때 쓰는 어떤 구문들도 항상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언급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달래요. 펑즈가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사람,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의 이름을 중국어로 읽고 안 읽고는 중요하지가 않죠. 그러니 뭐뭐뭐 실 중국 현대 이수지라고 해서 중국 현대 예술가이다. 그럼 얘를 그냥 A로 두면 되겠네. 그렇죠? A는 예술가래요. 1898년 출생在 浙江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멘트가 중요한 거죠.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다. 어느 장소에서 출생하다. 그치? 그러면 출생 연도 1898년 4번은 나왔네요. 그치? 이렇게 나온 거야. 자, 他在画画书法翻译等很多方面都非常有名. 在 어디 方面有名이란 말.
어느 방면에서 무척이나 유명하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활동 분야 나온 거죠. 그쵸? 활동 분야 뭐예요? 화는 그림 그리는 거고요. 슈파는 서예예요. 파니는 번역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야에서 이 사람이 무척이나 유명한 사람, 활동 분야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 1925년에 원쉐조 이런 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읽을 필요가 없다. 얘는 그냥 B라고 둬도 돼요. 여러분, 그쵸? 여기에서 어떻게 됐대요? 开始练在风字改的画 뭐야? 아까 练在 연재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쵸? 이곳에서요. 여기에서 연재하기 시작했대요. 뭐를? A라는 그 사람의 그림을 연재하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불리우는? 이것이라고 불리우는. 그쵸? 찌아오는 뭐뭐라고 불리우다라는 말이죠. 뭐뭐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총, 나, 이후, 총, 뭐뭐뭐, 이후, 이때부터, 이 이후에 라는 말이지. 그 이후에요. 그로부터 이후에 사람들은 시작했대요. 리아오지의 만화. 만화라고 하면 진짜 만화예요, 여러분. 만화. 그래서 만화를 이해하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人们认为 그래서 사람들은 여깁니다. A의 만화는요. 중국 현대 만화의 开始 중국 현대 만화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은 여긴데요. 他的漫画 그의 만화는 多是 많대요. 뭐가 많대? 通过孩子的生活来看社会 이게 짝꿍이죠. 뭐뭐를 통해서라는 말이거든요. 아이의 생활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것이 많대요. 아이들의 시선으로, 그렇죠? 虽然简单 비록 간단하지만 매우 이징, 예술적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쭉 보니까요. 작품 소재 나왔죠? 아까 아이의 생활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것, 그렇죠? 이런 거 나왔었고 작품 평가도 나왔었고요. 출생연도, 활동 분야 다 나왔는데 작품의 수만 나오지 않았네요. 그치? 몇몇 작품들이 있다 이런 말은 안 나왔었죠? 여러분 작품 수가 나오려면 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그런 숫자 표현이 없었어요. 여기에. 그러니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빨리 보시면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요것도 괜찮았다. 자, 그 다음 24번. 종르, 지에르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자, 종르 지에르가 뭐지? 지금까지 우리가 지에르, 기념일, 명절에 대한 내용을 많이 공부했었는데 종르라는 말을 처음 봤어요, 쌤. 이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요? 안 했어요, 수업 때. 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종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뭐뭐에 관한 글 했을 때 이걸 몰라도 돼서 여러분 여기서 어차피 다 설명해 줄 거거든. 이 멘트에 대해서. 그래서 긴장할 것 없이 읽어보면 되는데 대부분 이런 멘트들은 첫 줄에서 많이 설명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 그럼 뭔지? 中国农历传统节日 중국의 농리 전통적인 그런 기념일 有很多是重日节日 많이 있대요. 총르지에르라는 게 많이 있대요. 비로 예를 들어주니까 여기서 쉬워지겠네. 그치? 예를 들면 2月1的春节 1월 1일의 춘절 2月2的이런 날 뭐야 여러분? 2월 2일에 뭐 7월 7일에 뭐 9월 9일에 뭐 이해됐어요 여러분? 아, 종르라는 건 여러분 종르의 의미는 바로 이다. 월과 날의 수가 같다는 거야. 1월 1일에 어떤 명절, 2월 2일에 어떤 명절, 7월 7일에 칠성날 있죠? 9월 9일에 어떤 명절 이런 식으로 달과 날의 수가 같은 그런 날을 우리가 종르라고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만약 선생님이 대충 읽었잖아. 여러분도 이렇게 읽어. 이런 식으로 이 춘지혜가 뭐지? 이건 뭐야? 춘농지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크게 그냥 보고 그렇죠? 크게 보고 날짜들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아, 이런 식인 거구나. 이렇게 했어. 重日节日的出现和周易有关系. 아, 뭡니까? 重日节日의 출현은요. 뭐와 관련이 있대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을 和有关系 이렇게 쓰죠, 우리가. A와 관련이 있다. 그 A가 조이라는 거였습니다. 주역이죠. 그렇죠? 주역과 관련이 있대요. 자, 뒤에 거를 좀 더 읽어보고 싶은데 사실 내려가도 정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는 볼까? 人们认为 사람들은 여깁니다. 在 종르节日那天 총르节日라는 요 날
달과 날이 같은 그날. 天地交感. 하늘과 땅이 交感은 교감하는 거고요. 하늘과 사람은 相同, 서로 통하고요. 所以希望通过节日活动得到幸福和平安. 뭐야? 여러분 희망한대요. 그래서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뭐를요? 뭐뭐를 통해서 지에르의 행사를 이 기념일의 행사를 통해서 얻는 것을 희망하는 거죠. 행복과 평안을 얻는 것을 희망한다 라는 거야. 그치? 자, 이날의 기원은 주어가 관련. 맞죠 여러분? 그 다음 춘지에 춘농지에 이거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이런 거 대충 보면 안 된다고 했어. 왜? 아까 우리가 크게 봤잖아. 밑줄 쳐가지고 그랬을 때 중치오지에와 얘가 지금 바뀌어서 나왔죠. 그쵸? 아까 춘지에 나온 거 맞고요. 춘농지에 맞고요. 얘도 맞았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여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없었던 거라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였거든. 그치? 간단한 곳에서 정답이 튀어나와 버렸죠. 이래서 읽어보면 월과 일의 숫자가 같은 중국의 음력 전통 명절이다. 아까 농리, 주안통, 지에르란 말 나왔으니까 요 말 그대로 맞네요. 하늘과 땅이 교감, 하늘과 사람이 통한다. 맞았고 사람들은 명절 행사를 통해서 행복과 평안을 얻기를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다. 자, 이렇게 풀어보고 나니까의 소감은 대려 다른 해석에서 뭔가가 정답이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예시 들은 것에서 정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 선생님 아까 말했지 쉬운 부분에 정답이 숨어 있다고. 이런 거 밑에 해석해서 뭔가를 꼬아놓고 하는 문제는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예시 들은 거에서 좀 꼼꼼히 봐보고 큼직큼직하게 모양을 보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밑에 보기에 있나 없나 맞춰보시는 거예요.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아셨죠?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쪼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매번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보니까요. 你看, 너 봐라. 这是我给你买的剪纸. 뭡니까?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려고 사온 剪纸, 잘라서 만든 그런 종이이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유학할 때 그 도시에 이 剪纸 박물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종이를 막 접어가지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쵸? 종이를 오려가지고 펼쳐보면 이런 그림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얼마나 여러분 잘 오렸어. 얘를 칼로 파라고 해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얘를 접어가지고 썰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쵸? 이런 문형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막 만들어갖고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박물관도 있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 지엔줄 자체가 중국에서는 어떤 중국 문화의 그런 한 획으로 되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대요. 자, 지금 이제 이 지엔줄을 찾아봐라라는 거예요. 이제 찾아볼게. 漂亮해 진짜 이쁘다. 一个孩子抱着鱼. 아이 한 명이 물고기를 껴안고 있네. 라고 했어. 여기까지만 보면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이가 물고기를 껴안고 있대요. 여기 있네. 애기가 물고기를 껴안고 있죠. 그 정답은 4번. 바로 나왔어요. 더 이상 읽어볼 것도 없겠다. 剪纸是中国传统艺术吧. 이 종이 자르는 거 말이야. 중국의 전통 예술이지? 하면서 이 지엔질에 대한 내용이 여기 밑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 얘는 그림을 찾아주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런 그림 같은 거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동물들이 있어요. 토끼라던가 물고기라던가, 그렇죠? 어떤 아이가 안고 있는 어떤 동작이라던가 이런 식의 단어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또 풀 수가 있겠지. 그치? 여기 지금 물고기 안고 있다고 했는데 얘가 뭐지? 막 이러면 못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단어들 같은 것도 알고 있고 이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26번 쿤밍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도요. 밑에 선지가 한국어예요. 중간까지 읽다가 내려올 거예요. 볼게요. 쿤밍 是云南的省会. 쿤밍은 윈난의 省会입니다. 是中国有名的春城和花城이라고 했어. 이것은 입니다. 뭐래요? 유명한, 중국의 유명한 춘청 할 때 이 청자는 도시예요, 여러분. 봄의 도시와 꽃의 도시래요. 쿤밍이 그런 거래. 그럼 이제 봄이랑 꽃을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어야지. 因为 왜냐하면 那里一年四个季节都像春天一样暖和. 무슨 말이야? 왜냐하면 그곳에 1년 4계절이란 말이죠. 1년 4개의 계절 모두 像뭐뭐뭐 이양 형용사, 뭐뭐처럼 형용사하다.
봄처럼 따뜻하다 이런 말이죠. 1년 사계절이 봄처럼 따뜻하대요. 그렇죠? 자, 什么时候都能看到美丽的花 언제든지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뭐를?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 자, 여기까지 읽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눈으로 쭉 보니까 여러분 3번 1년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 이건 맞는 거고 중국에서 유명한 봄의 도시이자 꽃의 도시다. 이것도 맞는 거고 그쵸? 나머지 1, 2, 5번에서 알맞지 않은 걸 찾아줘야겠네. 그러면 또 읽어야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끊고 2020년에 쿤밍 런커우 인구 나왔네. 그쵸? 인구가 어떻게 됐대? 요 846만 똑같죠? 그러면 1번도 맞는 말이고 쿤밍有很多少数民族 소수민족 나왔다. 소수민족 나왔다. 그쵸? 그러면서 뭐래? 是少数民族人口数第二가 중요한 거겠네. 그치? 소수민족의 인구가 두 번째로 꼽히는 그런 도시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꼽혀야 되는데 가장 많은 도시이니까 틀린 말이겠네요. 됐을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 알면 되겠다. 5번이 정답.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자, 27번으로 넘어오니 문법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우선은 여러분 긴장하지 마. 어렵다 생각해서 긴장을 하면 되려 틀린다. 그리고 정답은 되게 쉬운 곳에 숨어져 있더라. 꼼꼼히 천천히 맞춰보고 읽어보면 금방 쉽게 풀 수 있다. 그게 중국 문화다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럼 27번 볼게. 여기서부터 문법인데 우리 친구들이 문법 많이 어려워하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문법 문제도 무난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순배열이에요. 자, 어순배열하는 거 A번 吃糖对身体不好 사탕을 먹다. 对身体不好 몸에 안 좋다라고 했어. 그렇죠? 여러분 사탕을 먹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이런 말 나와야 되지 않을까? 知道了 알겠다. 那我少吃点 그러면 내가 조금 적게 먹겠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보기를 보니까 要老不 나왔네. 금방 연동이 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 봐봐. 칠탕은 벌써 VO 형태죠. 사탕을 먹다예요. 사탕을 먹는 것을 하지 마세요란 말이 나와야 될 텐데 보니까 라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가 뭐예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형용사로 나이가 들다, 늙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라오는 부사로 어떻게 쓰여? 자주, 항상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그런 애입니다. 그러면 자주 하는 이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횟수를 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요 라오를 부정해 줘야 될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 다음 야오와 뿌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야오뿌라고는 연결 안 하겠죠, 여러분이? 부야오라고 연결을 하겠죠. 그렇죠? 요 부야오는요, 뭐와 똑같은 말이에요? 비애와 똑같은 단어였어요. 비애, 뭐뭐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금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뭐뭐 하지 마세요란 말을 뒤에다가 써줘야 되는 건데 요 라오의 위치는 부야오 뒤로 들어가야겠죠. 왜? 내가 부정하고자 하는 건 먹는 자체 행위가 아닌 횟수니까. 됐지? 자주 하는 그 빈도를 부정하는 거니까 정답은 C, A, B가 들어가야겠다. 정답은 5번이겠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B번의 라오가 무슨 뜻인지를 정리하고 부야오가 부정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금방 어수들 찾을 수 있었겠다라는 거죠. 좋다. 그 다음 28번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어. 이런 문제를 딱 보면 우선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내야 되는 거고 1, 2, 3, 4, 5번에서 쓰이고 있는 문법 특징을 빨리 찾아내야겠지. 그래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 얼추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여러분? 在看书, 没看电视. 이거 혹시 진행형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진행형. 우리가 동태 표현 배웠을 때 진행형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보니까 在来这儿 이런 표현도 보여요. 会在开呢? 이렇게. 이 동작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행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도 보니까 在玩 이런 표현이 보이고 一直在下大雨 이런 표현도 보였습니다. 그렇죠? 계속 짜이가 보이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진행형을 만들 때 짜이를 부사로 사용을 해서 뒤에 동사를 갖고 왔었어요. 그러면
이 동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때 이 진행형을 만들 때 우리가 몇몇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주의해야 된다고 했던 것 중에 정답이 바로 튀어나와 있어. 뭐야? 자, 진행형을 만들 수 있는 동사들에 대해 설명을 했었었는데 이전에 어떤 동사가 안 돼요? 비지속 동사요. 지속할 수 없는 동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비지속 동사는 진행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애초에 비지속이니까. 그쵸? 비지속 동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라이와 취가 있었어요. 얘는 비지속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짜이, 라이, 짜이, 취라는 말은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근데 2번을 봐봐. 타, 짜이, 라이, 이라는 말이 그대로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야. 我们再等一会儿. 그가, 이 사람이 이런 말 하고 싶었나 봐. 그가 이곳에 오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나 봐. 한국어는 그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 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은 되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짜일라이 이런 표현은 애초에 없다라는 거야. 짜이를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겠죠. 자, 1번, 3번, 4번, 5번의 특징만 빨리 한번 봐볼게요. 1번 보니까 매이 칸电视 이거는 진행형을 부정한 형태예요. 이렇게 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책을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진행태를 부정할 때 매일을 쓰는 것과 이런 거. 동사 앞에 짜이 칸수, 너 이렇게 쓰는 거. 문장맨 뒤에 너를 써도 진행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특징이었고요. 3번은 하이 짜이 카이 너 회의가 아직 열리고 있는 중이다. 하이 짜이 뭐뭐뭐너 이것도 잘 왔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 昨天我去他家的时候 어제 내가 그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컴퓨터로 놀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여기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여러분 이 진행태라는 건 주어티엔이 어제죠. 과거나 현재나 어떤 미래나 특정 시간에만 꼭 쓰여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진행태를 쓸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이 주어티엔이라는 말을 보면 어젠데 어떻게 진행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까 봐. 그거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4번을 쓴 건데 요것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괜찮고요. 그 다음 外边一直在下大雨 바깥에 줄곧 큰 비가 내리고 있다. 我们坐出租车去吧 우리 택시를 타고 가자라고 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一直과 짜이가 같이 쓸 수 있나 없나라는 거거든요. 줄곧이라는 말이죠. 이건 부사로서 줄곧이라는 뜻이에요. 이 줄곧과 짜이는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큰 비가 내리다고 했을 때 따위, 큰 비가 내린다. 그 시아 앞에 짜이 써서 진행 만든 것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8번의 문제는 진행형에 대한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 맨날 출제 포인트 공부하죠. 그 부분만 잘 보고 있었으면 풀 수 있었겠다. 금방 답이 나왔었습니다. 자, 29번이에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또 골라달래요. 여러분 이것도 어떤 문법이 쓰였나 빨리 찾아보세요. 뭐야? 그렇지, 잘 찾았어. 뭐야? 우선 여러분 쭉 보니까 그 D번에 찌아요 보이지? 그치? 이건 뭘까? 찌아요 니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감이 와야 돼. 선생님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 없는 애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치? 우선 이합동사 같은 거. 이합동사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맞아. 이합동사 요 덩어리 자체가 동사인데 요거의 구성이 A, B면 A가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B가 목적어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 그치? 그래가지고 A, B가 합쳐져가지고 동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동사가 구성 방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초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동사다 보니 뒤에 목적어를 또 갖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합동사 같은 경우는 이 사이를 벌려가지고 목적어를 처리 한번 해보거나 그치? 내가 쓰고자 하는 대상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전치사로 앞에 빼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찌아요우로 예제로 들으면서 이야기했었죠. 찌아요우 같은 경우는 기름을 추가하다, 기름을 넣다예요. 그런 원뜻도 있고 혹은 기름을 넣는 걸 사람한테 비유를 하면 힘을 낼 수 있겠죠. 내가 힘 빠졌을 때 기름 넣어주면 힘낼 수 있잖아. 화이팅하다, 화이팅, 응원하다의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미 찌아요, 기름을 넣다, VO 형태이다 보니 니를 또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웨이 사람
지아요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위해 응원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D번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방 나왔고 A번 봅시다. 我爷爷爱好打太极拳. 자, 여기서는 아이하오를 가지고 태클을 걸고 싶었던 거야. 아이하오는 얘가 취미라는 말이잖아. 내 취미는 我的爱好是 뭐뭐뭐뭐. 나의 취미는 뭐뭐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하오를 쓴단 말이야. 근데 얘는 동사의 기능도 있어. 뭐뭐를 즐기다. 뭐뭐를 애호하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또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번은 맞는 말이다. 그 다음 我明天要考试英语还得看书. 뭡니까? 나는 내일 영어를 시험 보려고 한대요. 영어를 시험 보려고 한대요. 그래서 더 책을 봐야겠다. 뭐 이런 말을 쓰고 싶은가 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틀렸죠. 틀렸죠. 왜 틀렸어요? 여러분, 가오실 자체도 VO 구조인 거예요. 시험을 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영어라는 목적어를 또 중복해서 가져올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자를 날렸어야 돼. 가오 잉위. 보다, 치다에 해당하는 동사 부분만 남기고 뒤에 목적어 영어를 갖고 왔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얘도 목적어를 쓸 수 없는 동사인데 목적어를 가져왔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겠죠. 그 다음 10번. 那个演出你不用担心买不到票. 그 공연은 너 걱정하지 말아라. 표를 사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 여기서의 초점은 딴신에 있었을 것 같아요. 딴신 걱정하다. 이 걱정하다라는 말이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我担心你, 나는 너를 걱정해 라는 문장을 알고 있었더라면 担心 뒤에 니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 마이부따오 피아오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요것도 기본적인 것. 정답은 A와 C가 맞았다. 2번이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0번 봐볼게요. 30번을 얼핏 보니까 빼이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죠? 피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얘는요, 여러분 옳은 것만을 골라달래요. A번을 보자마자 틀린 거 여러분 눈에 딱 보이시나요? 제가 뭐라 했었나요? 컴퓨터는 빼이, 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잖아. 그치? 그랬었으면은 A는 B에 의해서, 빼이가 뭐뭐에 의해서란 말이죠. 요구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동작이 없어요. 화일러는 그냥 망가진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망가졌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게 화인데 직접적인 행동이 빠졌어요. 어떤 행동을 해서 그 결과가 화이가 됐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농화일러. 요 동사가 들어가고 화일러가 뒤에 보충이 돼야겠다. 이렇게 돼야겠다. 농자는 하다라는 말이죠. 망가지게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 자, 이 농자가 빠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정답이 빨리 튀어나왔을 것 같고 여러분이 나이스 했었을 것 같아. 그 다음 거. 我的书已经被借走了. 여기서의 특징은 뭘까? 맞아. 선생님이 빼이 뒤에 나오는 사람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생략된 거고 이 동사에서 이렇게 된 결과인 거지. 이 동사에서 이렇게 된 결과인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나왔어. 빼이 뒤에 사람이 생략된 형태였고 이징이라는 부사도 빼이 앞에 잘 썼죠. 그쵸? 이거는 문장이 맞는 문장이었어요. A번과 B번을 비교하면 화일러가 이 조울러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된 거야. C. 他从没被老师批评过라고 했는데 우선은 총과 메이 이런 부사가 빼이보다 앞에 잘 왔죠. 그쵸? 선생님에 의해서 사람도 잘 왔고요. 피핑, 혼나다란 말도 왔었는데 동태조사 꾸어가 붙을 수 있나 없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 붙을 수 있죠. 그래서 10번도 맞다. 그럼 뭐야? B와 C가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금세 풀렸다. 자, 문법 문제를 풀 때에는 맞는 문장들도 왜 맞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어떤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B번과 C번의 문제를 냈을까 그런 거 있죠. 그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포인트가 구평에서는 맞는 문장이었지만 나중에 우리 수능 때에서는 틀린 문장을 만들 때 쓰는 요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무조건 잘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거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모평 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난이도가 조금 평이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긴장 조금 풀고 잘 정리하면서 수능 때까지 잘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수업 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